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소니 픽처스도 빠르게 스파이더맨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정당하게 가진 스파이더맨 판권을 이용해 그들만의 마블 영화 세계관, 즉 소니 픽처스 유니버스 오브 마블 캐릭터스, 줄여서 SPUMC를 만들었는데요. 팬들에게 편의상 소니 마블 유니버스, 즉 SMU로 불리는 이 세계관은 2018년 베놈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소니는 2020년에 개봉 예정인 모비우스 등 다양한 스파이더맨 관련 캐릭터들의 실사와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한동안 소식이 잠잠하더니 이번 달 5월에만 빅뉴스를 2개나 쏘아 올렸습니다.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의 예고편을 최초 공개한 것은 물론 SMU 작품 중 하나인 크레이븐 더 헌터의 주연 배우도 캐스팅한 것이죠. 일찍이 첫 예고편이 나온 바 있는 모비우스와 달리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는 이번 예고편 공개가 최초 공개라 팬들의 관심도 더욱 컸습니다. 게다가 MCU에서 퀵실버를 맡았던 아론 테일러 존슨이 SMU에서 크레이븐으로 돌아온 것이 확정되면서 팬들의 반응도 상당한데요. 베놈2의 예고편이 SMU의 내적 확장과 외적 확장을 모두 보여준 상황에서 크레이븐의 독특한 캐스팅 소식까지 더해지자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SMU와 MCU와의 연계를 더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론 테일러 존슨의 경우 슈퍼히어로 영화 팬들에게 엄청난 배우 개그의 존재가 되었는데요. PDS로 슈퍼히어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퀵실버로 멋진 활약을 정말 찰나같이, 아주 찰나같이 하고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엔드게임에서 돌아온다면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도 돌아오지 않은 것에는 분명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었겠죠. 반면에 폭스의 엑스맨 유니버스의 퀵실버는 키게스 영화에서 아론 테일러 존슨의 친구 역으로 나온 에반 피터스였는데요. 명장면을 무려 2개나 만들고 떠났습니다. 설상가상 완다비전에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에반 피터스의 퀵실버가 돌아와서 아론 테일러 존슨의 퀵실버만 애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파이더맨을 궁극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악당 크레이븐으로 부활하게 되었으니 팬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왜 팬들이 그가 크레이븐으로 부활하는 것을 흥미롭게 기다리는 것인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의 첫 번째 예고편에서 나온 외적 확장을 짚어봐야겠습니다. MCU에서 율리시스 크로를 맡았던 배우 앤디 서키스의 첫 히어로 영화 감독작으로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 소니 픽처스와 마블 스튜디오는 스파이더맨 판권에 대한 합의를 거쳐서 MCU에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을 데뷔시킨 바 있는데요. 스파이더맨이 유럽에서 나이트본 히로도 활약하며 미스터리와 싸웠던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개봉 이후 잠시 트러블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정대로 올해 나올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만 그렇고 이것도 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 언제 계약이 바뀌거나 연장될지 모른다는 것은 MCU 스파이더맨을 지켜본 팬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지막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 나오는 또 다른 MCU 인물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악당이 스파이더맨2의 닥터 옥토퍼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의 일렉트로인 만큼 이들의 기원을 멀티버스적으로 설명해줄 역할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밌게도 스파이더맨2의 감독 샘 레이미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 닥터 스트레인지 2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감독으로 돌아오기도 했죠. 공교롭게도 샘 레이미의 기원은 SMU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가 사용한 SMU의 데일리 비글 로고는 스파이더맨2의 데일리 비글 로고이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현재로서는 SMU가 샘스파 세계관과 아무 연관이 없는 별개라는 것은 베놈의 배우와 신비오트 설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데일리 비글 로고의 기원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웨인 엔터프라이즈 로고를 비슷하게 유지한 DCU 웨인 엔터프라이즈처럼 별다른 이유 없는 로고 재사용이거나 팬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팬 서비스라고 넘어가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에서 처음 나온 MCU 데일리 비글은 그 묘사가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MCU는 데일리 뷰글을 알렉스 존스의 인포워즈 같은 유사 언론, 뉴미디어로 묘사하고 그 로고도 다르며 미디어의 전달 방식도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정식 언론 혹은 올드 미디어처럼 느껴진 SMU의 데일리 뷰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만약 SMU가 사실상 MCU에 속한 샌프란시스코 배경 위주의 마블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다룬 세계관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식 언론사인 데일리 뷰글에서 모종의 사건으로 쫓겨난 JJJ가 데일리 뷰글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무단으로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SMU와 MCU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라는 것을 데일리 뷰글 이거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SMU와 MCU는 어떻게 이어져 있다는 것일까요? 일찍이 SMU와 MCU는 아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식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모비우스의 첫 예고편에서도 홈커밍, 파프롬 홈, 베놈이 한데 묶여서 소개가 되었죠. 그런데 정작 베놈이나 MCU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그 어디에서도 그런 연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연관점은 모비우스의 첫 예고편 안에서였는데요. 이 예고편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벽화에 그래피티로 등장하고 홈커밍에서 벌초로 나왔던 배우 마이클 키튼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 그래피티는 MCU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의미심장한데요. 마이클 키튼의 모비우스 배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의미심장합니다. 즉, 그가 모비우스에서 맡은 역할이 벌초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파이더맨 그래피티에 대해서는 저 세계의 스파이더맨은 MCU 스파이더맨이지만 저건 단순히 그 세계의 그래피티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그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MCU 스파이더맨과 SMU 스파이더맨은 완전히 별개라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아주 제대로 팬들을 노린 애매모호함인데요. 이 점에서 영화 모비우스의 마이클 키튼은 그냥 SMU 세계관의 에드리언 툼즈로 MCU 벌처의 멀티버스 모습 중 하나로 재캐스팅된 것, 혹은 B. MCU의 에드리언 툼즈와 완전히 동일한 인물로 캐스팅된 것,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 SMU와 MCU는 마블 실사와 멀티버스라는 마블 시네마틱 멀티버스라는 거대한 우주에 속한 각각의 평행 우주, 현실들로 별개로 같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슨하게 연관된 것의 의미일 수 있겠죠. 같은 IP를 사용하는 하나의 큰 마블 멀티버스에 속해 있지만 엄연히 별개의 세계이니까요. 이 경우 SMU는 MCU의 평행 우주이면서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해서 교묘하게 어벤져스나 다른 마블 캐릭터들과 거리를 두고 스파이더맨 관련 인물만 나오는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마치 DC 코믹스의 실사 작품들이 하나의 거대한 멀티버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에로우버스와 DCU가 서로 평행 우주라는 것처럼 말이죠. 후자의 경우, 즉 B의 경우 SMU는 그저 MCU의 샌프란시스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A의 경우 스파이더맨 그래피티도 설명이 될 것이고요. SMU의 스파이더맨은 마블 실사와 멀티버스의 수많은 스파이더맨들 중 하나일 테니 MCU 스파이더맨과 디자인이 완전히 같지는 않겠죠. 다시 멀리건 형사가 신문을 보는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의 바로 다음 장인데요. 멀리건이 신문을 꾸기는 바로 그 장면에서 팬들은 신문의 다음 장에 실린 기사에 ENGERS와 NIGHTM 이라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블 영화인 만큼 ENGERS는 어벤져스를 연상시키기에 딱 좋으며 NIGHTM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나이트M이 나이트 몽키를 가리킬 경우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의 레퍼런스로서 두 가지 해석이 또 나올 수 있겠죠. A. SMU에서도 파프롬홈과 같은 미스테리오 사건이 그 현실의 버전으로 있었고 그래서 SMU의 데일리 뷰글에 SMU판 나이트 몽키가 거론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B. SMU가 MCU의 샌프란시스코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M이 나이트메어를 가리킬 경우 재밌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ENGERS와 NIGHTM이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할 경우 복수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암호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같은 사회면의 헤드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마블 영화인 만큼 어벤져스와의 해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악몽이라는 의미로 표현될 것일 경우 저 헤드라인은 어벤져스와 악몽이라는 두 의미를 같이 말하는 헤드라인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당연히 엔드게임이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노스와의 전쟁 후 파프롬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벤져스가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벤져스가 없어서 요즘은 악몽과 같은 현실이다 라는 표현을 위해 나온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벤져스가 악몽과 같이 패배를 했다 라는 식의 헤드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SMU에도 SMU만의 어벤져스가 있고 SMU만의 인피니티 스톤과 타노스와 인피니티 워가 있었을 것이며 SMU는 MCU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140000506개의 현실 중에서 패배한 현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베놈2가 1편과 1년 8개월간의 시간차를 둔 이유도 그 사이에 핑거스냅이 있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넘기려는 하나의 노림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베놈2에서 SMU판 타노스나 핑거스냅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이트메어는 나이트메어인데 닥터 스트레인지의 악당인 나이트메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닥스2의 악당으로 누가 나오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작 초기에는 감독이 바뀌기 전에 전쟁의 감독 스콧 데릭슨이 나이트메어를 등장시키고 싶다라고 한 발언으로 인해서 나이트메어가 속편한 악당이 될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토르4 러브 앤 썬더와 달리 아직까지도 닥터 스트레인지 2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악당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블 스튜디오가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 무지 노력한다던가 아니면 스칼렛 위치가 악당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닥스2의 악당이 나이트메어일 경우 어벤져스와 나이트메어를 같이 언급한 기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닥스2에서 일어난 모종의 사건이 이미 SMU에서는 SMU판으로 벌써 일어났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앤디 서키스 감독님이 MCU와 SMU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봐보시겠습니다. 이렇게 SMU와 MCU의 관계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해봤는데요. SMU가 MCU의 샌프란시스코일 뿐이라면 아론 테일러 존슨의 크레이븐 캐스팅은 그저 배우 돌려쓰기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따로 설명을 언급하지도 않고 넘어가겠죠. 사실 MCU의 배우 돌려쓰기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캡틴 마블에서 크리곤의 특수부대 스타포스에서 스나이퍼 미네르바 역할로 활약을 했던 배우 젬마 찬은 올해 개봉하는 최고 기대작 중에 하나죠. 이터널스에서 주인공 세르시로 나올 예정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에서 라바저스의 리더 중 하나인 알렉타 오고르드를 맡은 바 있는 양자경은 올해 또 다른 기대작이죠.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에서 지앙난 역할로 나올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의 디펜더스 미드 시리즈 중 하나인 루크 케이지에서 마허샬라 알리와 엘프리 우더드가 각각 코튼마우스와 블랙 머레이어로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엘프리 우더드는 11호와의 신 스틸러로 토니의 길을 초반에 확 눌린 바 있고, 마허샬라 알리는 MCU의 뱀파이어 헌터 블레이드로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배우 돌려쓰기라고 하기에는 워낙 아론 테일러 존스나 퀵실버가 유명했으니 마블이 그래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 모두 소코비아 출신인데, 소코비아는 MCU 설정상 동유럽 내지 유럽의 중앙에 있는 가상의 국가거든요. 크레이븐은 러시아 출신이고요. 그러니 막시노프 남매 모르게 아주 멀리 막시모프의 피가 섞인 크라비노프 가문 일원이 크레이븐이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얼굴이 퀵실버와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하지만 SMU가 MCU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런 설명이 크레이븐 솔로 영화에 나올 것인지는 한편 팬들은 아론 테일러 존슨의 크레이븐 캐스팅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까놓고 얘기해서 아론 테일러 존슨이 크레이븐에 바로 연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기나 피지컬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저도 좋아합니다만, 이미 할리우드에는 크레이븐에 어울리는 배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 팬들이 손쉽게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당장 저스티스 리그의 데스스트록 조 맹거니엘로나 배트맨 대 슈퍼맨의 토마스 웨인이었던 제프리 딘 모건, 혹은 300의 제라드 버틀러, 혹은 베이비 드라이버의 존 햄,
그리고 존 윅 시리즈의 키아누 리브스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소니는 키아누 리브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나 배우가 거절하면서 다른 배우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때 소니는 브래드 피트, 존 데이비드 워싱턴, 아담 드라이버 등의 훌륭한 배우들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블랙 트레인에서 아론 테일러 존슨의 연기를 미리 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론 테일러 존슨을 선택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과연 소니의 결정은 옳았던 것일까요? 아론 테일러 존슨이 여러 편을 계약하기로 한 만큼 그가 크레이븐으로 나오는 첫 영화는 크레이븐의 기원을 다룰 확률이 높습니다. 이후 크레이븐을 점차 발전시켜서 베놈, 모비우스를 사냥하는 악당이나 혹은 이들을 돕는 안티 히어로로 등장시킬 수 있겠죠.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으로 톰 홀랜드와 스파이더맨이 끝나는 만큼 SMU도 그에 맞춰 새로운 스파이더맨을 SMU만에 한정하는 그 스파이더맨으로 데뷔시키고 그 다음에 크레이븐을 숙적으로 등장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팬들이 그토록 바라던 최고의 스파이더맨 스토리 크레이븐 최후의 사냥을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선 크레이븐의 첫 영화는 2023년 1월 13일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베넘2의 예고편과 아론 테일러 존슨의 크레이븐 캐스팅 소식은 잠시 SMU를 잊고 있던 팬들을 흔들어 깨운 아주 빅 뉴스들이었습니다. 사소한 디테일에서 엄청난 이스터에그를 발견해 벌써부터 행복 회로를 돌리게 해준 예고편만 봐도 그렇죠. 과연 SMU와 MCU는 평행우주로서 공존한 것뿐일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게 더 애매한 관계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SMU가 그저 MCU의 샌프란시스코인 것일지 질문이 참 많아집니다. 이 질문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줄 베놈2 Let There Be Carnage, 스파이더맨 No Way Home 그리고 크레이븐이 궁금해집니다.